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태풍이 지난 이후에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한 금요일과 토요일, 오늘도 날씨가 약간은 덥긴 하지만은 여전히 괜찮은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주 즐겁게 오랜만에 또 명동에 놀러 갔다가 이리저리 놀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돌아다녔고, 오늘도 오전에는 또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주말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름인데 또 이런 날씨가 또 온다라는 게 참 기후 변화가 참 무섭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장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수는 사실 이제 에코프로 2차전지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있고 나서 크게 위아래로 흔들렸다가 지금은 지수가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사실 지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계속 하방 경직성이 좀 많죠.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점점 힘이 빠진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매번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저는 그래요. 요새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시장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개별 종목과 개별 산업에 대한 집중과 이해도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시장 흐름을 맥을 짚고 그 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금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의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고, 어떤 부분은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시장이 매크로 상황으로 움직이는, 즉 경기와 시장의 상황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마이크로, 즉 개별 산업과 이슈와 개별 종목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빠질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돈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꼭 풍선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 한쪽은 또 부풀어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죠. 그로 인한 그 엄청난 변동성을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과 폭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역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시장을 보면 저는 올해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은데, 과거에도 물론 약간의 그런 거는 좀 있었는데, 정말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심한 게 이런 정보 매체의 발달로 인한 이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역이용해야 된다. 이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면은 그들에 맞춰서 편승했다가 그들보다 좀 더 빨리 나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이런 게 이제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많이 넘어갔죠. 바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장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부분 항상 설명을 드리고, 매수할 때 종목에 대한 기법에 대한 부분과 그런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매매는 매일같이 하지만은 그 고기를 잡는 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손실 나도 같이 손실 나는 거고, 수익 나면 같이 수익 나겠죠. 근데 그런 수익의 확률이 더 높다면 그거는 수익 구조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국 그들이 돌아온다. 시장은 조정이 올 수도 있으나 개별 산업을 보면 바이오 제약, 그리고 로봇, AI, 중국 소비주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은 통상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지수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가는 섹터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딱 그쪽에서만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좀 볼게요.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랑 에너지주 빼고는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고 소비 섹터 나쁘지 않았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안 좋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국내 시장 보면은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가 갭 상승 이후에 이러한 상승분을 또 일제히 반납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죠. 시장은 자체로 보면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24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위안화 환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안화 강세가 원달러 강세보다 더 세다라는 점은 국내 소비주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객 해제 이슈가 위안화 강세까지 같이 엮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 복합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야 지금 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떨어지는 것도 애매하고 변곡점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매매하기에는 어정쩡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2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번 주에도 시장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참 많았던 한 주이고, 대망의 에코프로 MSCI 편입 이벤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은 골디락스를 말하는 사람도, 하락을 말하는 사람도,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도 가지각색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정보가 발달된 전달 매체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니 개인 투자자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팩트 기반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며, 현 시장이 매크로 즉 경기 상황에 의한 움직임을 보는 시장인지 마이크로 즉 산업 측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인지를 판단하고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업과 개별 종목 그리고 이슈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수익은 고사하고 이상한 곳에서 발목 잡혀서 허우적 거리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미 증시 간단하게 보고 가죠. 일단 CPI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나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으나 이 또한 상승이죠.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입니다. 8월 에너지 비용 증가에 의해서 아마 또 8월치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수출액 감소고요. 교역량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 여전하고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한계치인지 아직 파악이 필요하나 UPS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물동량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발언 등은 과거에 산업을 유추했을 때 UPS 즉 글로벌 택배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물동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8월 지수는 좋지 못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누적된 외국인 대량의 선물 매도 포지션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증거기에 코스피 대형주 좋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봅니다. 뭐 판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요. 뒤집기 위해서는 트리거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트리거를 제가 못 찾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면 미국의 제약사들의 실적이 폭발하고 있기에 여기서 오는 기대감에 바이오 섹터가 강세구나, 또한 삼성 액티브 ETF 출시 그리고 추가적인 ETF들이 속속 출격하는 시점에서 바이오가 시장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강하겠구나, 좋은 종목을 찾아보고 투자하고 매매하자 관점에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마이크로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 해제 이슈 단기적으로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눌림을 보던 매매를 하던 해야 되며, 이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 파동을 여러분들 못 먹었다 라고 쳐더라도 조정 때 잡아야 될지 아닐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당연히 조정 때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포커에서 카운팅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저는 9월 국경전을 생각해 보면서 매매하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드 보복 이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예?
중국이 한창 관광객이 넘쳤을 때 중국 소비주를 매매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중국 소비주 매매해본 경험자들은 다 압니다. 국경절 7일의 연휴, 보통 1년 중 가장 많은 소비가 터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막혀있던 해외 수요가 6년 반 만에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럼 해외여행 수요 폭발하겠죠. 확률 제가 볼 때는 200%라고 생각을 하네요. 에코프로, MSCI 편입, GIP 등 세론입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 실제 자금 유입이 될 때 얼마나 임팩트 있게 올리냐인데 그건 옆으로 횡보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면 그만이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하겠습니까? 떨어지면 몰라도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면 되고 2차전지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미친듯이 상승을 보이고 미래가치 다 땡겨다가 놓은 친구들은 힘들 거로 봅니다. 대신 그 가치를 땡기지 않은 쪽은 분명 올라갑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10월 이전 방향성을 잡기 전에 저는 잡아볼 생각이에요. 아직 미래 가치를 땡기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 발표 이유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한 친구들은 실적 다 깨질 것이고 아직도 수요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8월 달에 확인이 필요했는데 8월 그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에서는 회복이 1도 안 됐네요. 1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HBM 하면서 미래 가치 끄집어 당기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신 저도 반도체를 하나 베팅을 좀 했는데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있긴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들 때 나홀로 강세를 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저도 월요일날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과 AI 쪽은 약간은 광범위하긴 하지만 눌림이나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필요하겠죠. 뭐 다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휴장이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에 3분기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턴어라운드가 되는 산업을 찾아야 되고요. 또한 8월 시장은 지금 엄청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화려해 보이는데요. 통상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수익을 누적시키시고 자신 없을 때는 쉬세요. 급락하면 나오면 기회가 무더기로 나오고 그럴 땐 평소 벌던 거에 두세 배씩 땡기면서 가면 됩니다. 다음 주 중국 소비주 계속 볼 예정이고요. 바이오 집중 케어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를 순환매 상한가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도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종목군들 물량을 좀 때려 박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난티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난티가 전환사채 상장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시간에 그 참고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네이버 8월 24일 이슈가 있고 2차전지 이 기준 종목군들만 계속 체크를 하고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스맥을 관심 있게 좀 쳐다보고 있다 정도로 상반기에 무려 120억인데 이게 이제 아직 뭐 내용을 제가 아직도 공부를 못했네요. 일단 공부를 못했는데 계속 추적 관찰은 해볼 것이고 당뇨 관련된 종목군들 동원아나텍 반등을 좀 하는데 월요일날 좀 체크해볼 예정이며 한미 이런 SK 바이오팜 등등등등등 다 볼 생각입니다. 금요일날은 그 에이프릴 바이오와 지아 이노베이션 과거 이 면역 항암제 안에서 2조 5천억 7천 얼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술 이전을 성공시켰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아 이노베이션과 에이프릴 바이오죠. 한때 제가 많이 밀었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종목이 지아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저는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시간에 올랐길래 낼름 일단은 팔아버리고 월요일날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요놈하고 몇 종목을 좀 봐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시간의 종목군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실적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과 실적이죠. 뭐 VT 실적 잘 나왔고 실적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기대감에 움직이는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뭐 이원 실적 뭐 이런 거고 뭐 세론 나온 거 실적 박살나서 떨어지는 애들 참 많은 거고요. 과도하게 올라갔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정도 흐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한타증권 이 커피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하시면은 그냥 바로
스타벅스 한 잔, 두 잔, 뭐 그냥 쿠폰 가니까 그냥 이 카페 링크 타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냥 올려놓은 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안 볼게요. 지수 안 보고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포스코 홀딩스.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죠. 이 구간에서 저는 박스권을 만드는지 여부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볼 예정이고요. 뭐 어쩔 때는 이제 21선을 깨고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치고 쭉 내려와서 이게 노란색이 21선인데 21선에서 기술적 반등하고 깼다가 21선을 수렴시켜서 올라올 때 이 지점이 오는 것을 저는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볼 거고요. 에코프로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야금야금 빠지는 흐름이었으면 좋겠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원래는 이제 뭐 질적으로 이런 자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메리트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그 먹을 폭이 더 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폭이 안 보여서 좀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은 다 밀렸고, 엔캠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른 게 없어서 업사이드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 잡을 때까지는 좀 계속 추적 관찰을 저도 영상에서 종종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먼저 보죠. 호텔 신라. 거래 대금이 일단은 3,500% 터지고 마이너스권에서 이것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좀 더 밀리면 이런 아래권에서 좀 보려고 했는데 매수는 못했고, 일단은 호텔 신라는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볼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강하게 민다 라고 하면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파라다이스를 제가 종배를 때려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가 3.4% 뜨고 시가에서 좀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일단 전략 매도를 하고, 파라다이스도 마이너스권에서 다 잡으려고 했는데 얘는 못 잡았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추천을 좀 했었죠. 추천을 해서 이런 구간에 좀만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 잡아놓고 시간 외에서 이제 시가 이후에 좀 밀리더라고요. 좀 밀리길래 일부 좀 추가로 잡아놓고 일단은 홀딩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다시 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군들 안에서 일단은 대응을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중소형주들 물론 좋은데요. 별로 이제 물량을 싣고 뭐 하기가 좀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 일단은 좀 놀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요일 날도 뭐 한국 화장품인가요? 상한가는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한국 화장품 이 현상을 좀 보내버리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 이 종목군들이 이제 나중에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화장품 관련해서 종목군들 대체로 다 좋은 모습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굵직한 종목을 보면은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추세가 좋았죠. 기본적으로 추세가 좋았던 종목군들이 일단 굉장히 좀 빠르게 영업이익이 확인되면서 좀 치고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번 파동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줄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콜마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실적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면은, 이번에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셀온으로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실리콘2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원래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세론으로 당한 거고요. VT라는 종목은
이때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죠. 사실 이때부터 화장품이 터져서 움직였었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여기에서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계속 들고 가면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중대 기로인 것 같습니다. 네,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걸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 화장품에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일정 부분 물량은 들고는 가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매도를 해버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다시 차트를 만든다라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횡보 성향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 시점 언저리에 다시 재매수로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IT 반도체를 빼고 에코프로도 빼고 자, 그 로봇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TPC 그 엔비디아가 대만의 로봇 회사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뭐 한다라는 이슈로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상한가를 따라잡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목요일 방송에서 베팅을 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고 회원님들한테도 좋은 종목이니까 말씀드렸는데요. 마이너스권으로 좀 떨어지기를 좀 바랬는데 뭐 여기서 일단은 뭐 잘 매도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렴할 때 한번 사서 돌파할 때 잘 매도를 하고 좀 떨어지기를 좀 바랐는데 잘 떨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주 중에 이거는 조금 종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서 실적이 확인된 종목이라 떨어졌을 때 눌림으로 계속 관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림에서 스맥이라는 종목은 눌림으로 일단 볼 생각이고 금요일날 SBB테크, 뭐 큐렉소 뭐 할 거 없이 로봇주의 상한가가 나오니까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로봇주는 이제 몇몇 종목군들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편입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ETF를 먼저 좀 보면요. ETF 마이너스권 갔다가 또 빠르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ETF를 중점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뭐 JW 중해제약 뭐 지금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메인 섹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장에서 제일 강하다. 이쪽이 제일 강하다. 누가 봐도 너무나 강한 게 이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뭐 몇 개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고 셀트리온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올 텐데요. 나쁜 실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셀트리온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의미 있는 음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올랐다가 아래 꼬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서 좀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이날 카페24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잘 하고 여기서 꽤 많은 수익을 지금 거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물량을 일부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밀리면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바로 올라가서 분할 매도로 이제 14,000원까지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는 일부 손절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손익구조상 올라가면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는 이렇게 같이 매도를 좀 했고요. 같이 매도를 하고 얘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약간의 시장 트렌드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관심은 가는데 좀 추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추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당뇨 관련해서 이제 인벤트지 랩하고 지금 굉장히 좀 세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매하기는 어렵고 동훈 아나텍도
동남아텍도 이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매수 의견을 금요일날 같이 다 했던 종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먹었었고, 여기서 들어간 거는 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좀 잘 먹었는데, 그래서 일부 손절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는데, 이 자리에다가 종가상 많이 올렸어요. 자,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반토막을 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깨더라도 이 아래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수렴을 하고 돌리는지 저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내일장 많이 밀리게 되면 매수 대응을 일단은 고려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8월 24일 날 일단 공개가 되는데, 일단 수급이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잡아볼 생각이에요. 이날 종배 의견 드렸고, 올라가면 그냥 매도해 버리시라 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매도한 거고,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정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매우 좋아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면역 항암제 안에서 신규 상장을 했다가 못 올라갔던, 그리고 2조 5천억이라는 대량의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이제 그 당시에 트리오였죠. 그래서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와 지아이노베이션, 네, 월요일날도 좀 봐볼 생각입니다. 시가 갭을 뜨고 바로 이렇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밀렸다가 갈 것인지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고가 종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불타기로 좀 해서 동시호가까지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간에 좀 올라가길래 전량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일단 전량 매도를 한 상태고요.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쳤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뭐 이런저런 종목군들 이제 움직임을 좀 가질 건데요. 움직임을 가질 건데, 이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일단은 관점을 가지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IT 반도체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 일부 있다 정도 보시면서 중국 소비주들 눌림 조정 예상을 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밤에 아마 지금 계획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실적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주가는 이익과 수반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사실 단타도 이런 스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상승 추세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서 단타를 해야 그 확률이 올라가고, 단순하게 차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사람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한 방에 다 깨지게 되는데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충만한 상태에서 종목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해볼까 하네요. 자,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